쪽의 편의점을 보고 편의점이 손님이 없어도 영원히 이곳에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편의점이 있는 바닷가의 영원한 풍경에 대해서 이전에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 그녀로서는 이상하게 느껴졌다. 아니, 눈앞에 있는 풍경이 이상하다기보다는 그처럼 영원하게 느껴지는 풍경을 마주한 적이 없었던 것만 같다. 어쩌면 노인도 수평선이 하늘과 바다를 가르는 풍경을 보면서 영원을 느껴서 그렇게 뚫어져라 봤던 것일까? 영원, 영원, 영원. 키키, 영원함에 대해 알아? 257 소설 영원한 세계 중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학의 소리를 듣고 전하는 문학라디오 문정의 소리입니다. 저는 오다영입니다. 당신의 첫은 작가로서의 발을 내딛기 시작한 작가들을 만나보는 자리입니다. 그간의 노력을 축하하고 또 앞으로의 시간을 응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2023년 문학사상 신인문학상으로 작품활동을 시작하신 257 소설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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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작가님 문장의 소리 청취자분들께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문학사상 신인문학상으로 데뷔한 소설가 257입니다. 네, 이렇게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런 자리에선 처음 뵙잖아요. 네네.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 너무 떨리고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네, 그래도 등단을 하신 후 1년 정도 지난 상태이신 건데 요즘 근황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최근에는 그냥 회사 다니고 또 퇴근하면 소설 쓰고 하는 쳇바퀴 굴리는 듯한 삶을 살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주말에는 또 디지털 드로잉이라고 컴퓨터로 그림 그리는 걸 하고 있어요. 제 업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배우고 있는데 예상보다 더 재밌어서 열심히 그리고 있습니다. 디지털 드로잉은 자신의 드로잉 실력이 늘어나는 건가요? 네네. 포토샵으로 이렇게 그림을 컴퓨터로 그리다 보면 조금씩 자기가 그리는 거네요. 것 같아요. 네. 예전에 지금 세대는 잘 모르겠지만 예전 윈도우 컴퓨터를 쓸 때 저는 그림판으로 그림을 좀 그렸었거든요. 저 같은 세대지 않으신가요? 그랬나요? 평소 저희 문장의 소리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해요. 존재는 알고 있었는데요. 제가 원래 유튜브도 안 보고 음악도 잘 안 듣고 영상을 아예 즐기질 않아서 네. 못 즐기고 있다가 최근에 섭외 연락을 받고 그간에 어떤 DJ님이 하신 것도 많이 보고 그간에 제가 좋아하는 작가분들 많이 찾아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재밌게 많이 봤고 또 이게 또 저의 첫 소설가 일정이라서 소설가 일정이라니 너무 귀여운 표현이네요. 소설가로서의 첫 일정입니다. 그러시구나. 그럼 이런 식으로 어떤 문학 얘기를 나누는 어떤 자리나 독자분들께 이제 이야기를 좀 전할 수 있는 것이 처음 행사일까요? 저 친구들이랑 간단하게 북토크한 적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모르는 분들도 오신 북토크였을까요? 아니요. 그냥 제 친구들이랑 그냥 오랜 친구들 사이에서 제가 이제 데뷔를 했으니까 제 소설, 이 영원한 세계 소설을 읽고 네. 잠깐 동안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을 좀 들었을까요, 친구들에게? 제 소설엔 동물이 많이 나온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고 또 다른 친구는 그냥 좋아서 글 쓰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인정받았다니 기쁘다. 그런 얘기를 또 들었더니 좀 기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힘을 주는 주변 분들이 계시는군요. 그 등단작이 2023년 11월호에 실렸는데요. 그 1년 동안 작가님의 삶에 이제 미세한 변화가 좀 생기셨을까요? 우선은 이게 타인에게 어떤 공식적으로라고 해야 되나? 인정을 받은 거잖아요. 그냥 혼자서 쓰고 뭐 친구들한테 보여주고 그러긴 했지만 친구들의 인정이랑은 또 다른 인정을 받은 것 같아서 좀 자신감이 많이 생겼던 것 같고요. 또 꾸준히 하면 된다는 생각도 많이 들으면서 되게 안온한 생활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좀 내가 뭐 하는 거지? 이런 글을 쓰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마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들에 많이 빠져 있었는데 근데 이젠 뭐 어쨌거나 인정을 받고 나니까 그거를 좀 동력으로 많이 생활하게 되는 것 같았어요. 엄연한 소설가가 되셔가지고 어엿하잖아요.
다시 이제 그 전화를 받으셨을 때의 상황이 좀 궁금한데요. 당선 전화를 받고 정신을 못 차리는 오후를 보냈다고 수상소감에 적으셨습니다. 당선 소식을 들은 그날의 상황과 마음을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근무 중에 전화를 받았는데요. 우선 전화를 받고도 약간 의심이 가서 모르는 번호여서 약간 혹시나 하긴 했는데 그 담당자분이 제 소설 제목을 말해주기 전까지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말해주니까 진짠가 보다 이러고 있었는데 뭔가 말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동료들한테 다 말하고 직장 동료분들한테 다 말하고 그냥 카톡 열어가지고 뭐 대표님은 사장님은 이걸 안 보실 테니까 카톡 많이 열어서 그때 채팅 많이 하고 그런 걸 많이 했던 것 같고요. 또 근데 제가 신기한 게 그 왠지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었거든요. 느낌이 좀 오셨나요? 네네. 제가 꿈을 꿨었는데 네. 저랑 어떤 제가 이름만 아는 분이 등단을 하는 꿈을 꾼 거예요. 네. 근데 그분이 진짜로 되셨더라고요. 네. 데뷔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혹시 나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막 주변에 말을 하고 다녔거든요. 나 될 것 같다. 나 진짜 될 것 같다. 이런 말 하고 다니다가 그게 진짜로 되니까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런 나 될 것 같다라는 확신을 갖기가 쉽지 않은데 정말로 촉이 오셨네요. 네, 좀 신기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그 어렸을 때는 소설이 너무 허무맹랑해서 도저히 읽어줄 수가 없는 글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나의 무언가를 설명하기에 거의 유일한 방식이 소설이라 믿으며 쓰고 있다라고 이제 소감에 적으셨습니다. 대체 무슨 일을 겪으셨길래 이런 생각으로 변화하셨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처음 소설을 쓰게 된 계기를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진짜로 소설을 생각하면 그냥 뭐랄까 허무맹랑한 얘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허무맹랑한 얘기, 그냥 언어 지문에나 나오는 얘기 뭐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대학교 입학하고 경영학과를 나왔거든요. 제가. 근데 전공이 너무 안 맞아가지고 좀 한량처럼 살았어요. 시험 공부도 잘 안 하고 수업도 잘 안 듣고 그러는 무의도식을 하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책이라도 읽자. 책을 읽으면 좀 뿌듯함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책을 읽자 해서 그때 어떤 리스트를 보고 했냐면 서울대 필통 리스트 100권을 보고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때 소설을 읽으면서 처음 읽은 게 이방인이었거든요. 네. 알베르 까미 이방인을 읽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거다. 내 인생은 이거다. 소설을 써야겠다. 그때부터 이제 대학생의 한량으로 지냈던 그 시절에 이방인을 만나고 소설을 쓰게 됐습니다. 그 덕통사고처럼 이제 문통사고 문학 그러다 맞으신 거잖아요. 네네. 근데 심지어 까미였다. 네, 되게 근본적인 척도를 놓고 시작을 하셨네요. 네네. 한국의 까미가 되실 요량으로 포부를 한번 밝히고 다음 이야기 넘어가 볼까요? 제가 근데 까미 더 이상 동의를 하지 않아가지고 아이고야. 까미의 소설에 포부를 밝히긴 좀 그렇고 네.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너무나 가상 패기 있는 발언이셨기 때문에 충분히 만족하고요. 소설 등단작이 영원한 세계입니다. 어떻게 쓰게 되신 작품이신지 또 이제 언제 그런 마음으로 집필을 하셨는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영원한 세계는 제가 등단할 때쯤에 소설 수업을 들었었는데 그 당시에 듣던 소설 수업에서 선생님이 써오라고 하신 숙제가 산책 소설이었어요. 산책하는 인물들이 나와서 산책하는 그런 소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산책만 하면은 좀 재미가 없어서 물고기를 들고 다니게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쓴 거였는데 근데 너무 술술 자연스럽게 써져서 저도 처음엔 왜 이렇게 잘 써지지? 뭐 이런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쓰다가 나중에 쓴 걸 돌아보니까 뭔가 내가 이런 걸 쓰고 싶었구나 약간 깨닫게 되는 그런 소설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작가님의 다른 소설이 아니라 이 등단작만을 봤는데 그럼 이전에 썼던 소설들은 좀 결이 다를까요? 조금 음울한 소설들을 좀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좀 발랄하게 올라오신 상태로 이 등단작이 나오게 네. 된 거네요. 다행입니다. 그래도 좀 발랄한 이미지로 신이 되셔서. 그건 좀 다행이죠. 네. 사실 이제 이 소설은 무슨 이유에선지 여행지에서 연인이 떠나버린 희미한 상황 속에서 시작되고요. 이제 그 결정적인 사건의 원인일 수도 있고 핑계일 수도 있고 그 상징일 수도 있는 커다란 물고기를 이제 주인공 서우가 내내
심장께 이렇게 안고 다니잖아요. 물고기로 놓아줄지 생선으로 잡아먹을지 궁리를 하면서 이제 들고 다니는데요. 삶과 죽음, 방생과 살생 사이에서 중간중간 떠난 연인을 이제 떠올리는 굉장히 실존적인 소설인데 그 문제를 이제 진지하게 다루면서도 진행이 엉뚱해서 약간 대범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소설 딱 완성하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완성하고 나서 네. 저도 왜 이렇게 썼는지 이런 걸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쉽게 쓰이긴 했는데 이 소설을 쓰고 나서 보니까 제가 오랫동안 생각해왔던 것들이 좀 응축이 돼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게 뭐냐면 저는 사람들에 대해 되게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 기간 동안 좀 멀어진 사람들에 대해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멀어졌지 하면 뭐 제 잘못도 있고 상대방 잘못도 있고 그냥 뭐 서서히 멀어진 경우도 있고 다양한데, 이 소설이 이별을 바탕으로 전개되는 소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의 끝이 어떤 마음이 아프다기보다는 그냥 그 사건들이 있었다는 걸 계속 곱씹으면서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음에서 좀 발효돼서 쓰게 된 소설이 아닌가. 이게 질문에 대한 답이 맞나요? 맞습니다. 그리고 소설만큼 곱씹기 좋은 매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설 내에서의 그 시간은 굉장히 짧아요. 물론 물고기와 고양이와 이제 함께하는 여러 일들이 중간에 있기는 하지만 이제 한정적인 시간 안에서 진행이 되고요. 함께 왔으나 연인은 떠나버리고 혼자 남은 인물이 일련의 과정 끝에 겨우 한 끼를 먹은 뒤 숙소에 들렀다가 해변으로 나가는 것으로 추격될 수 있겠는데요. 이야기 진행은 이렇게 이제 짧은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반면 제목은 영원한 세계라고 결정하셨습니다. 이에 관한 작가님의 의도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세계를 수식하고 있긴 하지만 영어는 소설 내에서 보면 기억에 관한 형용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또 저한테 남아있는 기억을 생각하면 기억이 어떤 장면의 모든 것을 말하진 않잖아요. 아주 짧은 순간의 인상이 기억으로 남아 오랜 시간 떠오르게 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어떤 한 시절이 끝나는 순간이 영원히 기억에 남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을 소설로 쓰면서 제목을 영원한 세계로 지었습니다. 기억도 중요한 키워드라서 나중에 조금 더 깊게 질문을 드려보고요. 재밌었던 건 그 작품 내부에 이제 많은 것을 바로하고 있지 않지만 또 그만큼 많은 것을 상상하게 하더라고요. 이를테면 연인과의 관계가 그러한데요. 연인은 상대가 커다란 물고기를 낚자 빌려줬던 낚싯대를 도로 가져가 버립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떠나버렸다는 정도로 상황을 설명하는데요. 어찌 보면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을 과감하게 이야기하지 않은 까닭에 관해서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게 글쓰기적 전략이라고도 하면 좀 멋있어 보일 것 같은데 실은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그냥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 쓴 것 같아요. 따지고 보면 명확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계속 생각하다 보면 뭐 이유를 붙이려면 붙일 수 있었을 텐데 제가 그걸 판단하는 순간 좀 구구절절해진다는 좀 생각이 들었고, 그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어쨌거나 상황이 헤어진다는 상황은 언젠가는 발생할 일이고 그게 지금 벌어졌을 뿐이고, 그래서 중요한 건 제 생각에는 헤어졌다는 사실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굳이 많은 상황을 설명하려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가 판단했을 때 진짜 중요한 일들은 안 드러나고 있지만 그래서 독자들이 이 소설에서 계속 목격할 수 있는 건 오히려 일상적인 모습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을 저희가 계속 따라갈 수 있는데 일상 속에 아무렇지 않게 죽음으로 가는 길, 그리고 생을 위한 섭식으로 가는 길이 공존하고 그 결과마저 불확실한 상태로 겹쳐져 있다는 것이 이 소설에서 볼 수 있는 유일한 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물고기는 이제 볼락회가 되는데요. 네. 이 결말을 맞이하게 될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소설을 쓰시는 동안 작가님도 서아처럼 물고기를 이제 풀어줄지 잡아먹을지 내내 고민하면서 결정하지 않은 채 품고 다니셨는지 궁금합니다. 고민 절대 하지 않았고요. 이건 결정? 당연히 먹어야 된다. 회차 먹겠다. 이건, 반드시 먹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볼락회 드셔보셨나요? 아니요. 저도 이 생선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볼락은 네. 제가 가끔 생선구이집 가서 먹어본 적이 있는데 말락볼락이거든요. 네. 정확한 이름 말락볼락인데 이 생선은 원래는 우럭이었다가 그냥 우럭은 너무 흔한가 싶어서 바꾼 거예요. 네. 근데 말락볼락 이 우럭이랑 좀 비슷하게 생긴 친구긴 한데 이거는
저도 본 적이 없고 그냥 인터넷으로만 접한 그런 생선입니다. 그리고 운명은 정해져 있었다. 네. 서화는 고민했지만 작가님은 소설에서 운명을 이미 정해놓으셨다. 네네. 이제 그 볼락을 들고 다니는 동행자로서 키키, 고양이 키키가 나오는데요. 굉장히 흥미로운 친구예요. 그래서 이 존재를 소설 내부로 끌고 오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우선 저는 동물 친구를 소설에 넣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동물을 사랑한다고까지 말하기는 좀 힘든데 동물들을 되게 좋아하고 관심이 되게 많아요. 동물들이 어떤 같은 종이더라도 환경에 따라 적응하는 그런 모습에 좀 신비함을 많이 느끼는 편이고 좀 영감을 많이 받고요. 그래서 소설마다 예전 소설까지 다 읽은 친구들이 하는 말이 소설에 꼭 동물이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동물에 대한 관심이 많고 말락볼락도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 그냥 제가 생선들을 또 좋아해가지고 먹기를 좋아하시는 걸까요? 먹는 것도 좋아하고 보는 것도 좋아하고 그냥 두 개는 큰 갭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하지만 둘 다 좋아합니다. 둘 다. 저는 이 키키가 이제 물론 너무나 귀엽기도 하지만 한번 의미적으로 파고 들어가 봤을 때 이제 연인이 떠난 자리에 남겨진 이 서우에게 이제 같이 걸어주는 동행자기도 하고 이제 다른 관계로 좀 연결을 해주는 마당발, 매개자이기도 하고 내 식량을 노리는 적대자기도 합니다. 되게 다양한 모습인데 마지막엔 같이 이제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나누어 먹는 어떤 공존의 상태가 잠깐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반짝하는 순간처럼 아름답더라고요. 심지어 고양이가 그 발로 매운탕 국물을 찍어 먹고 네네. 이건 귀여워서 말해본 거고요. 이런 것처럼 작가님은 이렇게 순간적으로 세상에 이렇게 드러나는 아름다운 순간, 이제 이 세계를 지속시키는 것 같은 어떤 장면 같은 걸 기억을 가지고 계신가요? 지속까지는 아닌데 좀 아름다운 순간들에 대한 장면이 조금씩 있긴 해요. 네. 여기 소설에도 나오는 장면인데 백화점에서 네. 물병들을 본 게 있는데 여러 생수를 보잖아요. 네, 생수랑 이렇게 탄산수랑 같이 놓여있는 그 냉장칸을 본 적인데 그게 되게 아름답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뭔가 이 디자이너들이 각축전을 벌이는 이 상황이 되게 투명하면서도 뭔가 청량함을 느끼게 해주고 그 장면이 좀 아름답게 저의 인상에 많이 남아있습니다. 소설에도 이미 등장한 장면이셨군요. 그 화자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많은 것에 관해 잘 알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신의 손에 쥔 물고기가 무엇인지, 키키가 어떤 고양이인지, 연인이 떠난 이유조차 알지 못합니다. 이런 인물을 구상한 작가님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저는 우선 인물을 생각할 때 저러부터 많이 시작하거든요. 제가 우선 타인을 생각하는데 좀 디테일한 부분까지 상상하는데 좀 능력이 모자라서 저러부터 많이 시작하는데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은 저의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항상 잘 모르고 뭔지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난간에 많이 부딪히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살면서 제가 되게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 하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등장한 게 아닌가. 작가님의 어떤 페르소나 같은 인물일까요? 네, 좀 이 소설 자체가 좀 오래된 생각이 좀 응축돼서 많이 나타난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뭔가 모르지만 굉장히 낙관도 아니고요. 굉장히 산뜻해요. 산뜻한 톤으로 이 소설이 진행이 되는데 작가님 역시 약간은 산뜻하실까요? 아니요. 산뜻하지 않은 것 같아요. 산뜻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제가 괜한 질문을 드린 것 같고요. 저는 그 편의점 장면 재밌었거든요. 이제 고양이 키키에게 편의점 직원이 이제 물을 뿌려요. 물을 주라고 했더니 막 뿌리는데 그 직원에게 다가가서 서우가 말락볼락으로 후두부를 이렇게 내리치는데요. 굉장히 이 소설 안에서의 여러 가지가 이제 모호하게 가려져 있으니까 복잡할 것 같지만 단순 명쾌하게 어떤 정황들은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작가님에게 뭔가 복잡한 생각 이런 것을 단순 명쾌하게 바꾸는 그런 방식? 어떤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아니면 현재 어떤 실생활에서 작가님이 복잡한 일을 간단하게 만드는 태도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이게 말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저는 복잡한 생각 자체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답이 아니죠. 답이 아닌데 근데 실제로 복잡한 생각을 잘 안 하는 편이고 그냥 즉흥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는 편이라 어떤 복잡한 상황을 단순하게 만드는 태도
글쎄요. 태도 자체가 그런 걸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작가님의 페르소나라는 걸 다시 한번 입증하였습니다. 인물의 이 모든 나중에는 어디로 튈지 도대체 어디까지 갈 거야 싶을 정도로 인물이 자유롭게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재미가 아주 독특했던 것 같아서 작가님 만나면 물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계속 가득했어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나온 과정이셨다. 네, 정말 더 어울리는 답이었던 것 같고요. 편의점이 있는 바닷가의 영원한 풍경에 대해 생각하며 영원이라는 개념에 관해 고양이 키키에게 묻는 장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작가님께서 생각하시는 영원이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영혼은 시간에 좌우되지 않는 것, 아니면 시간을 초월한 것,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소설 속에서 영원할 것 같은 바다 앞에서 연인과 헤어지고 물고기는 곧 죽을 것 같고 그런 순간적인 상황에서 말하는 장면인데요. 기본적으로 저도 계속 느끼셨겠지만 저도 몰라서 물어보는 장면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용기 내서 말해보자면 저에게 영혼은 시간과 무관할 정도로 좀 본질적인 그런 게 아닐까. 근데 말하고 보니까 좀 일반적인 의미랑 비슷한 것 같긴 한데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도 연관이 된 것 같아서 바로 드려보면 키키가 고양이고 내가 사람이고 볼락이 원래는 볼볼락인 것처럼 이 말락볼락은 영원히 말락볼락으로 기억될 것 같아. 말락볼락의 대표로 말이야. 라는 대사에서도 드러나듯 약간 존재는 무수한 층위로 겹쳐져 있지만 기억은 영혼에 달라붙어 있다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하자면 영혼은 의외로 이제 길게 이어진 삶의 연속체가 아니라 단절된 기억들의 이제 낱장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혹시 작가님께 영원히 기억될 것 같은 어떤 순간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는데 이게 영원히 기억에 남을지는 모르지만 저도 제가 실수한 기억들을 진짜 많이 기억하는 것 같아요. 말실수, 행동실수 이런 거 진짜 매일같이 이불킥하면서 지내고 있고요. 영원하게. 네,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제가 하나 기억에 남는 장면은 아까 그 백화점 물병 장면에 이어지는 건데 이거는 장면이라고 해야 되나요? 기억이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 프루스트의 수완네 집 쪽으로 보면 거기에 제가 다른 거 다 기억 못 하는데 장면 하나 딱 기억나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 강 시냇물에서 물병을 이렇게 놓고 있는데 물병을 바라보는데 이게 물병이 막 반짝반짝거리는 제가 물병에 집착하나요? 물병 어떤 이유일까요? 제가 마실 걸 많이 목이 많이 말라가지고 마실 걸 많이 마셔요. 그래서 그런 걸까요? 저희가 지금 작가님에게 물 한 병 드리지 않았네요. 여기 있는 가장 흔한 삼다수병은 어떨까요? 어떤 느낌이 드실까요? 삼다수는 좀 제가 회사에서 많이 마시는 게 삼다수여가지고 네. 대표님이 제주도 분이시거든요. 그렇게까지 연관이 되나요? 그래서 삼다수만 드시더라고요. 근데 네, 그렇습니다. 아니, 물병 얘기가 여러 번 나와서 궁금해지는데 그렇다면 이제 브랜드명을 말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아름다운 물병 디자인 어느 브랜드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가장 아름다운지는 모르겠는데 에비앙 좋아합니다. 제가 프랑스를 진짜 좋아해가지고 에비앙 마시면 뭔가 이거는 물맛이 아니다 진짜 감칠맛이 난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렇다면 프랑스를 좋아하는 이유는 뭘까요?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건지 잘 모르겠는데 까미의 영향인 것도 같기도 하고 저도 이거는 풀지 못한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왜 프랑스를 좋아하는지에 대해 되게 오랫동안 고민을 했거든요. 네. 근데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아직. 제가 알아내면 꼭 공유하도록 네, 문장의 하겠습니다. 소리 청취자분들께 약속을 하신 네네. 거예요. 그 문학의 길로 인도한 것도 까미고 네네. 사로잡혀 있는 물병조차 에비앙. 네, 좀 제가 프랑스 문학도 되게 좋아해서 네. 왜일까요? 모르겠습니다. 이야기를 좀 나누다 보니까 작가님께서 소설을 창작하시는 모습도 좀 궁금해요. 평소에 어디에서 글을 쓰시고 어떤 루틴을 좀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우선 집에서 제 방에서 글을 쓰는데요. 글을 쓰는 게 좋은데 좋지 않아요. 좋지 않아요. 이거는 진짜 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든 글을 안 쓰기 위해 발버둥 치다가 쓰는 편이고요. 그래도 꼭 하는 게 있다면 글 쓰기 전에 꼭 밖에 나갑니다. 외출을 합니다. 한 10분 정도?
그러면 저희 집이 14층인데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서 내려가면 집 근처 편의점까지 갔다 오는데 1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가서 좀 의지도 다지고 소설 생각도 좀 하고 마인드 세팅도 하고 주전부리나 뭐 마실 것도 사오고 그렇게 해서 집에 오자마자 바로 소설을 쓰는, 물론 이렇게 해도 실패할 때가 있긴 한데요. 그래도 이런 방식으로 꼭 외출을 하고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외출이 너무 짧은데 10분 외출을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긴 산책도 아니고 10분. 그냥 변명의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서 저한테 변명의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이거는 밖에까지 나갔다 왔으니까 써야 된다. 뭐 운동을 한다거나 이런 건 저는 운동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운동을 별로 안 좋아해서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에너지를 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너는 밖에까지 나갔다 왔으니까 써야만 해. 약간 이런 이유를 만들어주네요. 네. 그러면 그런 어떤 생활을 계속 이어 오셨으니까 좀 쓰고 계신 작품들, 쌓인 작품들이 조금 있으실까요? 제가 쌓인 작품은 좀 있는데 어디 보여주기 자랑스러운 작품은 별로 없어가지고 제가 예전에 독립출판을 했었거든요. 네. 그때 한 3권 정도 만들었었는데 지금 다 찾아서 불태우고 싶습니다. 카프카도 죽을 때 자기 글을 불태워달라고 했는데 친구가 이제 거절해서 온 세계로 퍼뜨렸잖아요. 이제 포기해야 하더라고요. 한번 놓아준 글은 작가의 것이 아니라서요. 그러면 혹시 글을 같이 읽고 그 나누는 피드백을 해주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대학 다닐 때는 제가 문예 동아리를 했었어가지고 그때는 동아리 친구들한테 보여주고 그랬었는데 그 뒤로는 대학 동아리 하던 시기가 지나고는 좀 혼자 쓰는 시간이 좀 길었어요. 그리고 그 뒤로는 이제 소설 수업을 좀 들으면서 거기서 만난 작가분들이랑 이렇게 피드백을 나누는 관계가 돼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데요. 근데 또 제가 생각하기에 피드백 자체보다도 같이 쓰고 마감을 지켜나가는 친구가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하고 또 많은 힘을 주는 일인 것 같아요. 글은 혼자 쓰는 거긴 하지만 그렇다고 지나치게 고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너무 고독하면 어떤 심리적인 밸런스가 무너져가지고 사람으로서 좀 기능을 네. 이런 말 해도 되나요? 그럼요. 다들 그런 얘기 하시고 가시더라고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어쨌든 저는 너무 고독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친구 있으면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하면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글쓰기에만 함몰되기가 쉽잖아요. 소설가들은 특히 쓰는 시간 자체가 좀 물리적으로 길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은데 요즘 이제 문학 말고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에 관해서도 들어보고 싶은데요. 아까 음악 안 듣는다고. 네, 저는 음악을 안 들어요. 네, 저도 안 들어서 몇 명 살면서 못 봤어요. 음악 안 듣는 사람 왜 안 듣냐는 질문을 들으면 글쎄 안 들어서 저도 그래서 지금 2번째 만났어요. 한 명 제가 만나봤고요. 혹시 음악 안 듣는 사람 만나보셨나요? 아니요, 저는 거울에서밖에. 그쵸, 정말 많이 없는데 그렇다면 작가님의 이제 다른 관심사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관심사랄 게 몇 개 없긴 한데 책 사는 거에 관심이 진짜 많아요. 그건 너무 당연한 일상 아닌가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말할까 말까 좀 고민을 했었는데. 문학 벗어나셔야죠. 근데 문학 얘기가 아니라 그냥 네. 책을 사는 거, 그냥 뭐 이것저것 책을 사는 거, 네. 책 사서 꽂아놓고 쌓아놓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제가 출판계에서 일하는데 출판계에는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출판계는 출판계의 힘으로 돌아간다. 저희 챗바퀴잖아요. 저희가 자급자족. 네, 맞아요. 그래서 책을 진짜 많이 사고 또 요새 디지털 드로잉 배우니까 그림 그리는 거에도 좀 관심이 생기고 있고요. 네. 최근에는 제가 뭐 잘 쓰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글도 쓰고 제가 디자이너로도 일을 하고 있어서 책 디자인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하니까 문해지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뭐 요새 시중에서 이제 기업들이 파는 커다란 문해지 말고 그냥 조그만 문해지 만들어서 제 취향을 온전하게 발현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관심사는 책을 잘 만들기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문학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시는데 사실 너무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 흔하게 보이는 결과인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문예지 만들기가 절대 간단한 일이 아니라 가장 품이 많이 드는 일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네네. 그래서 네. 항상 계획만 세우고 무너질 때가
많은데 근데 욕망이 계속 이렇게 펌핑이 계속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전기 연재 뭐 간행은 안 되더라도 하나는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 진짜로 만드실 분 같아서. 네. 그렇다면 혹시 뭐 문예집 명도 생각해 보셨나요? 네, 있긴 있는데. 벌써 역시. 네, 있긴 있습니다. 공개를 하실 수 있나요? 아니면 비밀로 해두실까요? 당분간은 비밀로. 이게 진짜로 할지 안 할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서. 근데 오늘 여기 나와서 말씀을 하셔서 아, 많은 문의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작가님께 특별히 영향을 미친 작가나 책이 있다면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어떤 작가든 소설이든 좋은데요. 저는 우선 세계문학을 진짜 많이 읽었는데 진짜 도장 깨기 하듯이 읽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는 한국문학은 잘 안 읽고 세계문학만 많이 읽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방인 네. 제가 똑같은 것만 계속 말하는 것 같아요. 물병이랑 이방인 계속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방인은 좀 시간이 흐르면서 이건 안 되겠다. 나랑은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네. 그 뒤로는 좀 한국 작가 김엄지 작가님의 네. 그 미래를 도모하는 방식 가운데라는 소설집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진짜 많이 읽었고 그 외에는 또 외국 작가분들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곰브로비치, 뭐 올가 토카르츠크, 파트릭 모디아노 이런 네. 작가들의 좀 프랑스로 스타일을 가세요, 프랑스로. 프랑스로 가고 싶어요. 가고 싶은데 어떻게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에비앙을 마시며 프랑스 물로 몸을 좀 채우며 그때를 기다려보자고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좋아하는 작가들이 많이 나왔고 그리고 김엄지 작가님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읽으며 약간 예전 첫 소설집의 그 예전의 그 감각이 좀 저도 떠올랐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내가 느낀 감정이 맞았구나. 그 감각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작품 일부를 좀 들어보고 시간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어떤 부분을 발췌해 오셨을까요? 저는 서우와 키키가 말락볼락을 가지고 횟집까지 가서 매운탕을 먹으며 같이 식사를 하는 장면을 뽑았는데요. 이 장면이 결말 이전에 어떤 분위기가 고조되는 장면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또 이 장면을 통해서 서우가 어떤 미련이나 어떤 의구심 같은 것들을 약간 떨쳐낸다고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장면처럼 느껴졌기도 하고 좀 쓰면서 재밌기도 했고 그래서 뽑았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청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우는 키키에게 주황색 국물을 떠주었다. 키키는 고양이여라 뜨거운 것은 못 먹을지도 몰랐지만 왠지 같이 식사를 하는 마당에 안 떠주는 것은 매너가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그리고는 말락볼락의 눈알을 파서 자신의 입으로 가져갔다. 눈알은 담백한 맛이었다. 키키는 붉은 국물을 손뭉치 같은 발로 찍어 먹었다. 발이 붉게 물들었고 입 주변도 붉게 물들었다. 서우와 키키는 각자 회와 매운탕을 먹는데 여념이 없었다. 눈알이 파인 말락볼락이 척추뼈를 드러낸 채 보글보글 끓는 국물 속에서 드러누워 있는 모습을 보고 서우는 해수욕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말락볼락처럼 바다에서 수영을 해야겠다고 말이다. 불현듯 떠오른 생각이었다. 네. 이후에 이 소설이 등단작이 되신 후에 회를 좀 드셨나요? 많이 먹었습니다. 너도 나도 회를 사주겠다는 말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아니요, 그냥 돈으로 사 먹었습니다. 좋은 일이죠. 내 돈으로 먹는. 네, 내돈 내산. 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여러 이야기 나눠 보았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소설가 생활, 작가 생활? 작가의 일을 1년 만에 처음으로 업무를 여기서 하셨다고 하셔서 어떠신가요? 처음으로 나와서 팟캐스트에서 이야기를 나눠본 소감이 궁금합니다. 너무 재밌었고요. 준비하면서 저도 소설과 문학에 대해 좀 다시 돌아보고 생활도 좀 점검을 해봤던 것 같아요. 제가 약간 관성이나 어떤 게으름에 빠져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들을 많이 점검을 해봤고 또 문학에 대해 말할 기회가 별로 많지는 않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런 거 말할 기회가 생긴 것도 되게 좋았던 것 같고 디자인님이 너무 말을 되게 잘 끌어내셔가지고 되게 재밌게 열심히 임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계속 질문하면서 소감을 많이 못 전했는데 저는 굉장히 신선했어요. 그래서 이 소설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는데 1년 동안 많이 나눌 기회가 없었다니 그것이 굉장히 의아합니다. 더 많은 사람을 붙잡고 이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의 앞으로의 작품 생활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 794회 1부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곳곳에 가닿을 문학의 소리를 상상하며 마칩니다. 저는 오다영이었습니다. 나무 향기가 좋아서 오늘도 연필을 들어서 사각대는 소리 귀 기울이다 반가운 소식에 고개 들면 문학 라디오 문장의 소리